걱정되는 환경에서 나를 들이대는 방송을 해. 나한테 들이대는 방송을 해. 그리고 얼마 안 되면 걔네들이 좋은 데로 이사를 가. 누군가 돈을 내갖고 좋은 스튜디오를 꾸며줘. 이제까지 반복이었어. 이제 그게 2011년부터 2011년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인데, 누가 나를 이제 까면서 방송을 하면 처음에 되게 뒷배경이 후져. 막 이렇게 옷이 걸려있고 막 그런 진짜 학고방 같은 데서 막 방송을 해. 근데 얼마 지나면 좋은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 그래갖고 거기서 이렇게 꼭 뒷배경을 이렇게 서재로 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막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에서 뒷배경을 그럴싸하게, 내가 그런 애들 한 4명 알아. 이제까지 한 4명이 그랬어. 해마다. 2011년. 12년이 그 여자였지? 그지? 11년이 여자였나? 하여튼 왜 그 무슨 리포터 출신 여자가 하나가 들이댔었고, 11년에는 어떤 남자애였어. 그리고 12년이 아마 무슨 리포터 했다는 여자가 하나 들이댔었고, 그리고 내가 잡혀 들어가잖아. 내가 잡혀 들어갔을 때 자기가 제2의 망치 부인이 되겠다면서 누가 나타났대?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들만 그랬지? 그 다음에 또 누구도 갑자기 떠가지고 그러더라 이거지. 김주하나 아니에요? 근데 또 그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그거 알죠? 싸이를 어떻게 띄웠는지. 싸이가 유명해진 게 어떻게 유명해졌냐 하면, 옛날에 2012년에 그 강남스타일 있잖아. 강남스타일이 1억 뷰가 되기 전에 유튜브가 아프리카보다 유저 숫자가 작았어. 클릭 수가 작았어. 그러니까 모든 클릭 숫자를 다 더한 게 유튜브가 아프리카를 못 이겼어요. 2012년에. 그런데 갑자기 2012년에 강남스타일이 떠가지고 그 싸이가 1억 뷰가 나와. 그래가지고 그게 최대 신기록을 세운 거야. 그래서 그게 뭐 10억까지 가든가? 하여튼 몇 억을 막 올라가잖아. 그 전까지는 그 유튜브가 아프리카를 못 이겼어.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유튜브는 기계를 돌려서 클릭수를 올릴 수 있대. 유튜브는 기계를 돌려서 클릭수를 올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 IP에서 보는 게 아니라, 기계를 돌려가지고 그 클릭수를 올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회수를 올릴 수 있다면서요? 확실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령 정말로 그 조회수가 그 숫자라면 광고비만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가령 예를 들어 누구누구 방송처럼 온 국민이 분노했던 그 방송은 조회수가 너무 높다는 거야. 근데 본 사람은 별로 없어. 온 국민을 뉴스에서 분노하게 했는데 실제로 그 방송을 본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방송의 클릭수가 어마어마한 거야. 이건 다 뭐겠어? 돌렸다는 거지. 기계 돌려가지고 그 조회수를 올리고, 조회수를 올려서 조회수가 많은 영상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래. 예. 뭔 얘기인지 알겠지? 예. 그리고 유튜브의 또 하나 조작 방식이 뭐냐면 연관 영상을 만드는 거야. 연관 영상. 어떤 식이냐? 가령 세월호 영상을 검색을 해서 봤어. 그리고 이제 세월호 이제 추모 집회. 그럼 우리는 세월호 추모 집회의 감동적인 장면을 보려고 해놨잖아. 그런데 그거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폭력을 막 휘두르는 모습을 연관을 시켜놓는 거야. 폭력을 막 휘두르는 장면을 연관을 시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영상을 본 다음에 다른 영상을 클릭한대. 그러면 이 영상을 본 사람이 관련 영상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 영상 뒤에다가 계속 그 야한 동영상을, 야동을 붙여놓는 거야. 일부러.
그게 그 방식이래. 기계를 돌려갖고 내 거 찍고 야동 찍고 그러면 그게 연관 영상으로 뜨게끔 된다는 거야. 예. 예. 깜짝 놀랐죠. 예. 그 망치 부인 영상이랑 일부러 엉뚱한 영상, 지네들이 띄우고 싶은 영상을, 그러니까 이제 망치 부인에 필적한다 이러면서 띄우려고 조작한 거지. 네. 그래가지고 띄우는 거야. 그게 지금 유튜브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이야. 그 다음에 이 유튜브 코리아에다 부탁을 해서 내 이름과 동영상 제목으로 야동이 떠있다. 삭제해달라. 안 해줘. 유튜브 코리아에서 안 해줘. 왜? 유튜브 코리아가 수상해. 페북 코리아도 수상하고, 유튜브 코리아도 수상해. 트위터 코리아도 수상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려면 정부하고 연관을 맺어야 되는 거야. 정부하고 다 연관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들어주는 거야. 예.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사이트를 못 가는 거예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그게 그 분위기다. 예. 좌우지간 그리하여. 예. 내가 이제 설날 민심을 이제 여기까지가 인트로였고, 설날 민심을 확인해 봤어. 첫째, 새누리당 지지층이 문재인 대세론을 피고 있다. 첫째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문재인 대세론을 피고 있는데 자기들이 찍을 거냐면 대답을 안 해. 예. 새누리당 지지층이 문재인 대세론을 펼치고 있는데 찍을 거냐? 안 찍어. 찍는다는 얘기는 안 해. 그런데 문재인이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일반 합리적이고 착한 서민들이 문재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예. 문재인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연휴 기간에 만난 사람들이 자기도 박 시장이 더 진보적이고 더 개혁적이고 잘할 거라는 거 안다. 근데 박 시장이 문재인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박 시장 칭찬 한마디 못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문재인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야. 그 대세론을 새누리당이 만들었다는 게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야. 문재인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 아니란 얘기를 하면 분열돼서 혹시 정권 교체를 못할까 봐.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했다는 거야. 실제로 문재인을 자기는 마음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라도 되는 게 정권을 교체하는 길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거야. 근데 문재인 지지자들 만났더니 실제로 문재인의 어떤 능력이나 그걸 믿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 표가 갈라져서 정권을 저쪽에 뺏길까 봐 그래서 문재인을 자기는 지지를 한다는 거야. 근데 사람으로 따지면 좀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변 분들이 만약에 이게 문재인이 후보가 된 다음에 여러 문제가 터지면 문재인을 찍으라고 설득할 수 있겠냐. 자신 없다는 거야. 주변 분들한테 문재인을 찍으라고 설득할 자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설득할 자신 있느냐. 없다는 거야. 그지? 그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자꾸 높다고 나오니까 그 문재인으로 모아줘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그 열망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자, 만약에 선거 때가 돼서 막 종편에서 문재인에 대한 모든 문제를 치고 나왔을 때 그때 문재인을 위해서 옆 사람을 설득할 자신 있냐? 그건 없다는 거야. 논리가 없는 거야. 문재인을 위한 변명의 논리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 그 사람들한테 안희정을 물어보면 뉴스 다 하는 말이 안희정 가서 뉴스 찾아야지. 근데 이길 수 있겠어?
다 그거야. 안희정이 만약에 후보만 되면 설득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만난 문재인 지지자들은 안희정이 문재인을 이길 수만 있다면, 과정에서 문재인을 이기기만 하면 안희정에 대해선 자기가 옆 사람 설득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봐, 다 그래 지금. 이게 국민 여론이야. 내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다음에 박원순이 그만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있어. 굉장히 많이들 안타까워하는데, 예, 그 이유가 뭐냐? 실제로 문안박이 경선을 했어야 됐다. 그게 내가 계속 했던 말이야.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내 방송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박원순이 빠져버리면 경선이 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박원순이 그만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야. 박원순이 끝까지 같이 갔어야 이 경선이 격이 좀 맞는데, 그래서 박원순이 빠져버리면서 걱정이 많아진 거야.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랬잖아. 문재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박원순이 답이다. 사실 안희정은 다 차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재인이냐 박원순이냐였어. 그래서 쟤네들이 먼저 박원순을 죽인 거야. 철저히 짓밟아서 박원순을 죽이고 다음에 이제 안희정을 죽이러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박원순이 너무 순진했던 거지. 좀 정치적인 감각이 좀 떨어졌어. 박원순이 그 문재인을 공격한 거, 그건 내가 볼 때 분명히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박원순 캠프에서 나랑 친한 사람들은 문재인을 치면 안 된다. 다 그랬대. 근데 웬 놈들이 그 문재인을 쳐야 후보가 된다. 이러면서 막 조언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박 시장이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지. 정치적 감각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미리 꿈을 접었던 건데, 난 잘 됐다고 봐. 결론적으로는 잘 됐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박 시장이 시장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아니 1,000만 명이 모여서 화장실 걱정 안 할 수 있는 집회가 전 세계 어디 있겠냐. 솔직히 얘기해갖고 1,000만 명이 집회를 했는데 화장실 걱정 없이 집회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또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평화 시위를 막 얘기했어. 그런데 거기다가 물대포를 쏴댔으면 평화 시위 어려웠어요. 사실 언제나 우리가 평화 시위를 하는데 걔네들이 물대포를 쐈잖아. 그지? 근데 이번에 박 시장이 물 안 준다 그랬잖아. 맨 초장에 물대포를 막 몇 대를 동원한다는데 물 안 준다. 솔직히 박 시장이 그 물대포에 물을 안 주겠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물대포를 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의 평화 시위가 유지된 면이 있어요. 그 다음 지금 세월호. 사실 세월호가요. 웃기지 마셈. 너 안철수야? 세월호 광장을 유지한 게 누구야? 박원순이야. 그때 세월호 광장을 박원순 시장이 유지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허용하겠다 그래갖고, 그때 엄청 난리 났었어. 종편에서도 다 비난하고, 그래갖고 박 시장이 그때부터 까인 거야. 세월호 광장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박원순이 없었으면, 박원순이 시장이 아니었으면 세월호 광장 없어. 광화문 촛불 1,000만 명이 모여서 화장실 걱정 없이 그렇게 촛불 집회 못했어. 이번 촛불을 불러일으킨 게 박원순이야. 내가 볼 때 촛불을 가능하게 한 게 박원순이라고 봐. 그런데 그 박원순을 그렇게 까댔어. 근데 내가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박원순이 딱 그만두니까 실제로 내용은 문재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렇게 까댈 때 침묵한 거야. 분열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박원순 지지율 내가 2위라고 그랬잖아. 2위였는데 안희정으로 바뀌었다. 안희정이 2위가 됐다. 실제로 문재인 지지율이 문재인하고 박원순이 마음으로는 박빙이었어. 문재인이 조금 더 앞섰지만 마음으로는 박빙이었는데, 박원순이 계속 크면 문재인이랑 표가 갈릴까봐, 박원순이 제3지대 갈까봐
그래서 박원순을 죽였다는 거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이제 봐라.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경선해봐봐. 거기에 다른 사람 누가 끼든 그 경선이 내용이 있겠냐고. 어쨌거나 나는 박 시장이 그 시장을 더한다는 것에 감사해. 왜냐하면 우리 서울 시민들은 우리 여기 도봉, 노원, 강북은요 박 시장한테 되게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다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솔직히 서울 시민들은 박 시장을 소유하고 싶어. 우리끼리만 박 시장의 공을 보고 싶지. 나는 그래서 박 시장이 계속 서울시장 하길 바랬잖아.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박 시장이 대통령 나가면 그 혜택을 우리만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런 면이 솔직히 있어요. 나는 솔직히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박 시장이 시장하는 게, 더 낫다고 봐. 지역이기주의. 미안해. 어쩔 수 없어. 결국 지네들이 복을 찬 건데, 내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내가 선거운동을 열 몇 번 했다 그랬잖아. 근데 나는 어떤 결과든 만족했어. 심지어 2008년에 김근태가 떨어질 때, 그때 방송국 카메라들이 와서 우리 캠프를 찍었어. 근데 막 다른 비서진들 막 쓰러져서 울고 있었어. 근데 나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투표함들의 숫자를 체크한 거야. 왜냐? 내가 느낌상으로는 이 지역은 8대1로 깨지는데, 생각보다 5.5대 4.5까지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 내가 선거운동을 돌 때 언제나 반응이 싸늘해서, 여기는 8대1로 깨지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데인데, 5.5대 4.5로 졌어. 그러면 여기는 다음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는 그 투표소를 막 분석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랬어. 김근태가 떨어진 날 경선이 어떡하냐고. 그때도 망치였지. 망치 어떡하냐. 망치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떨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떨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혀 충격받지 않았고, 다만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질 거냐를 나는 계산한 거야. 그래서 그 떨어진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공략할 건지를 나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선거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화내지 않아. 그리고 도리어 그런 생각을 했어. 김근태 의원을 쳐버렸을 때, 그래, 니들 보고 찬 거지. 나는 늘 김근태 의원 선거를 할 때 그랬었어. 이 떨어지면 지들이 지복 찬 거지 뭐. 내 남편에 대해서도 그랬어. 지들이 지복 찬 거지 뭐. 그래서 나는 절대 그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그게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면 안 돼. 예. 자, 좌우지간 나는 그런 사람이다. 지복을 찬 거다. 나는 그 박 시장이 그 일찍이 접은 거에 대해서 사실 잘 됐다고 생각해. 더 가면 저 사람들이 더 걸레를 만들었을 거야. 차라리 지금 그만두길 잘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냥 진짜 시정에만 올인해서 그들이 맛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보여줘라. 그러면 막말로 만약에 경선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안희정이 대통령이 됐다. 내가 제일 웃긴 얘기가 그거야. 안희정이 되면 다음은 차기는 누가 하니? 아니,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면 박원순이 다음 하면 되지. 안 그래? 아니, 안희정이 이번에 대통령을 하면 다음이 없어서 안 되는데, 내가 듣다 그런 개소리 처음 들었어. 안희정이 이번에 대통령 되면 그 다음에 박원순이 하면 되지. 그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고 있어. 예. 하여튼 그래서 나 이제 그건 안희정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얘긴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이 대세는 맞다. 근데 그 문재인 대세론을 만든 건 새누리들이고, 새누리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세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아니면 실제로 안희정은 너무 약하지 않냐.
이재명은 너무 위험하지 않냐. 대놓고 다들 그래. 이재명은 너무 위험하다. 택도 없다. 그 다음에 안희정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문재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현실적 대안이라는 거지. 그런데 문재인을 옆 사람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 그건 자신 없다는 거야. 근데 안희정이라면 설득할 자신이 있는데 안희정이 문재인을 이길 수 있겠냐. 그게 이제 고민이더라고. 망치가 제대로 봤다 손. 여러분이 지금 망치가 제대로 봤다 손. 문재인이 현실적 대세인데 실제로 그 대세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게 찝찝한 지지야. 그게 기쁘고 즐거운 지지가 아니라 정권을 교체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거다. 근데 걱정이 많아. 그 옆 사람을 설득할 자신도 없다. 안희정이라면 설득할 자신이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겠냐. 내가 똑바로 보고 있는 거지? 그지? 그죠? 자, 그렇다라면 여러분 그 손석희 뉴스에 나온 지지율 봤어요? 손석희 뉴스에 나온 지지율. 내가 원래 그 뉴스에 나온 지지율을 믿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아주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왔어. 뭐냐면 이재명이랑 누구야? 안희정이 거의 하루 차이로 그 출마 선언을 했어. 근데 이재명은 어떻게 되고 있어? 떨어지고 있어. 그죠? 이재명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안희정은 출마 선언 이후에 유일하게 올랐어. 그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도 떨어지고 이재명도 떨어지고 반기문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있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안희정만 유일하게 올라갔어. 그것도 출마 선언 일주일 만에. 그지? 자, 출마 선언 일주일 만에 2배가 지지율이 늘은 거야. 거기는 이제 3점 몇에서 7점 몇이라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문재인이 안 나온다면 안희정 한번 여론조사를 해봐.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문재인이 사정 있어서 못 나오게 된다. 라면 누구를 찍겠냐? 물어봐. 그러면 진짜 문재인이 없다고 치고 물어보면 압도적이야. 문재인 떨어졌어. 아주 미세하게 떨어졌어. 문재인이 실질적으로는 떨어졌다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의 지지율이 아주 조금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실질적인 대세인데 주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여러분 그 조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비호감도 봤지. 비호감도. 절대 안 찍겠다. 그게 비호감도야. 비호감도 문재인 몇 등 했어? 비호감도에 몇 등 했어? 문재인이 2등. 거봐. 반기문이 1등이지. 반기문이 비호감 1등. 문재인이 비호감 2등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호감도 1등, 비호감 2등. 반기문이 호감도 2등, 비호감 1위. 이런 거잖아. 그죠? 그리고 비호감 꼴등이 안희정이야. 그치? 비호감에서 가장 비호감이 적은 게 안희정이야. 그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거든. 예. 그러니까 비호감. 그러니까는 문재인은 호감도가 1등인데 비호감이 2등이야. 문재인은 절대로 안 찍겠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 그 조사가 그래서 의미 있는 거야. 문재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세야. 그런데 비호감이 굉장히 높아. 비호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느냐. 앞으로 벌어질 일. 만약에 이게 중요한 건데 새누리당의 입장이야. 새누리당에서 반기문 안희정이 반기문 안철수가 둘 다 나오면 누가 되든 야권이 이겨. 문재인이 돼도 이길 수 있어. 반기문하고 안철수가 둘 다 나오면 둘이
그 표를 갈라먹을 거야. 둘이 표를 갈라먹어서 호남의 절반이 안철수한테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문재인이 이겨. 그러니까 안철수가 절대 자기는 양보 안 하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반기문이 나오면 충청표를 먹고 그 다음에 그 안철수가 나오면 호남이 지지를 해줘가지고 둘이서 이제 표를 갈라먹는다면 그러면 그 문재인이 이길 거다 라고 봐. 심상정이 나와서 표를 갈라먹어도 그렇게 사자구도가 되면 야권에서 뭐 심상정이 나오든 어쨌든 문재인이 될 거다. 수도권하고 영남표를 이제 그 문재인에게로 모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 이기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나는 바라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야권 경선에서 문재인이 됐을 때야. 야권 경선에서 문재인이 됐을 때. 그때 엄청 쳐댈 거야. 엄청 쳐대서, 예. 그, 반기문이 다 아니래요.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야. 젊은 사람들은 반기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반기문에 대해서 아직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층은 반기문에 대한 욕심이 있어. 새누리당 절반은 반기문이야. 새누리 절반은 반기문.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유승민이 나눠 먹고 있어. 아니다. 안철수는 적다. 안철수는 적고 새누리 절반이 반기문. 그 다음에 황교안하고 유승민이 나눠 먹었어. 반기문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1등, 황교안이 2등, 그 다음에 유승민이 3등. 그 다음에 안철수는 그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포기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안철수를 옛날에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주도했던 사람들, 국민의당 선거를 주도했던 절반이 안철수야. 그게 이제 분명히 있고, 호남의 절반은 문재인이야. 호남 절반은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하고 호남에서 안희정을 얘기한 사람이, 안철수보단 적어. 내가 보니까 호남에서 현재까지는, 왜냐면 호남 사람들은 누가 될 거냐에 더 관심이 있거든. 누가 더 될 거냐에 관심이 있는데, 안희정보다는 안철수 지지표가 더 굳건해. 이 사람들은 그 국민의당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야. 국민의당 주도층은 안철수로 한 뭐 45% 정도가 똘똘 뭉쳐있고, 한 5% 정도가, 안희정이 가능하다면, 이야. 근데 절반은 문재인이야. 왜냐하면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호남표에서 절반만 문재인이 먹을 수 있다는 거야. 호남 유권자 표에서. 그러면 지난번에 호남표 한 1,100만 표 정도가 아마 호남이거나 호남에서 넘어온 다른 지역 사람들이 호남과 연관된 표가 1,100만 표 정도였어. 근데 그 중에 절반밖에 못 먹는다는 거야. 문재인이. 그래도 그 절반을 먹고 수도권에서 한 40% 먹고 그 다음에 영남에서 40%를 먹고 그럼 나머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여당 표가 갈라지면 새누리당 표가 갈라지면 문재인이 50, 40, 40 먹고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반기문은 이제 충청도 바깥에서는 별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충청도에서는 먹어도 다른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 먹기 어렵다. 새누리표에. 그게 이제 내가 보는 구도다. 그런데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반기문이 안 나온다면 1대1 구도로 간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반기문이 안 나오면 반기문이 안 나오고 유승민이나 황교안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새누리당으로 뭉치지 않아. 왜냐하면 반기문은 바른당으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황교안이나 유승민은 새누리당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새누리당이 정권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표는 결집하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안철수를 차라리 제3으로 지지할 거다. 바른당 지지자들이 안철수 쪽으로 딱 쫙 붙을 수가 있다. 그러면 안철수하고 이 문재인 싸움이 되는 거야. 그렇게 돼. 반기문이 없는 안철수라면 문재인이 어렵다. 예. 왜냐하면 안철수는 국민의당 후보야.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도 싹 넘어갈 수 있는 표야. 예.
여러분이 안철수를 되게 우습게 알잖아. 안철수가 그렇게 지금 무시할 상황이 아니야. 진짜 이 TV 여론조사 믿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안철수는 키핑해 놓은 거야. 쟤네가 지금 안철수를 키핑해 놓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저쪽에서 반기문을 지금 띄우고 있기 때문에 반기문 표가 그냥 안철수로 갈 표라니까. 그러니까 반기문 지지율하고 지금 안철수 지지율이 반기문이 20 몇 프로, 안철수가 5% 정도 한다면 이게 지금 반기문이 만약에 그 많은 부패 구조 때문에 반기문이 빠져버리면 20%가 아닌 안철수한테 붙는 거야. 그럼 25% 정도 지지율이 순간 먹어. 그러면 그 순간 지지율에다가 호남에서 절반이 문재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안희정은 국민의당이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새누리가 아니다. 그럼 호남표에서 50%가 문재인으로 오기로 했던 게 50%가 안 와. 안철수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내 분석이 맞나 틀리나 나중에 한번 봐. 반기문이 나오면 안철수가 안철수랑 뭐 표를 갈라먹는 거고, 안철수 혹은 황교안 혹은 뭐 유승민이 표를 갈라먹는 거고, 반기문이 안 나오게 되면 안철수한테로 확 모이면서 안철수가 대세가 될 수 있어. 왜냐면 안철수를 쟤네가 버리지 않았어. 종편이 키핑해 둔 거야. 근데 지금 반기문이 실제로 지지율이 확 높지 않기 때문에 다시 안철수를 꺼내는 거야. 원래 안철수가 한 2주 정도가 12월 말부터 1월 한 20일까지는 안철수, 한 달 동안 안철수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근데 반기문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훅 빠지면서 안철수가 부상하고 있어. 호남에서. 예,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원래 한 달 동안 호남에서 안철수 얘기가 없었어. 근데 반기문이 훅 빠지면서 안철수는 얘기가 또 올라오고 있어. 예. 키핑이라는 건 이제 보관해 둔다. 한마디로 이제 아껴두는 거지. 아껴두는 거. 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문재인은 근데 이제 그랬을 때는 만약에 이제 반기문이 포기하고 안철수하고 문재인 구도로 가면 문재인이 유리하지 않다. 근데 그때 안희정이라면 안철수 대 안희정의 구도라면 달라질 수 있지. 일단 충청표가 안철수로 안 가고 안희정에게 올 거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도 문재인은 아니니까, 문재인이 안 되니까 안철수로 가던 표가 문재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호남표도 안희정으로 모일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서울 수도권에서도 안희정이 젊은 대세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40% 얻을 수 있다면 안희정이라면 50%까지는 얻어낼 수 있다고 봐. 그 다음에 문제는 경상도야. 경상도 쪽에서 안희정 표가 많이는 안 나와도 적어도 40%까지는 안희정이 먹을 수 있다. 경상도 표를. 나는 그렇게 봐. 경남에서 40%는 안희정이 먹을 수 있다. 경북에서도 한 25%까지는 안희정이 먹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구도라면 만약에 새누리당이 하나로 나온다라면 안희정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다자 구도면 문재인도 유리하고, 문재인도 이길 수는 있고, 그게 내가 보는 지금의 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문재인이 이겼을 때야. 문재인이 이겼을 때가 더 끔찍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 둘 다 문제인데, 이제 뭐 누구지? 걔 이재명은 그 가정사 때문에 중간에 완전히 박살이 날 수밖에 없고, 후보가 된다면 이제 문재인하고 안희정이 둘 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놀았던 물이 같아. 한마디로 친재벌이야. 재벌들하고 문재인은 재벌 개혁을 얘기하지만 캠프 애들이 재벌 개혁 안 해. 캠프 애들이 재벌 개혁 안 해. 걔네들 재벌이랑 같이 놀았던 애들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 되자마자 제2의 비선 실세 얘기가 터진다고. 노무현이 되자마자 그게 제일 큰 문제였거든.
노무현 주변에 있던 애들이 제일 문제였어. 그래서 노무현 때 사람이 다 질려가지고 진보를 10년이나 밀어줬는데 우리 삶이 달라진 게 뭐냐. 그래서 서민들이 등 돌려버린 거야. 그런 것처럼 문재인이나 안희정이나 솔직히 안희정도 재벌들을 하고 그 척을 지지 않는 후보야. 어떻게 보면 안희정의 장점은 그 부분이야. 왜 문재인은 안 되고 안희정은 장점이냐. 둘 다 친재벌이거든. 그런데 문재인 옆에 있는 애들은 옛날에 해먹었던 애들이야. 그래서 또 해먹을 수 있어. 그런데 안희정은 지금 옛날에 재벌들하고 친했지만 호롤단신이라는 거야. 그럼 뭐냐? 안희정은 뭘 할 수 있어?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비법이 나와. 이 박원순이 얘기했던 공동정부론, 그게 유일하게 다음 진보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야. 문재인이 되면 문재인 캠프는 절대 나눠주지 않아. 이번에 박원순이 왜 불출마했냐? 공동정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야. 그 공동정부론이 뭐냐 하면 소위 진보 세력들이 정부를 같이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왜 필요했냐? 옛날에 노무현 정부가 왜 망했는지 박원순이 정확히 집어낸 거야. 박원순이 노무현 정부가 망한 이유를 지네들끼리만 다 해먹었어. 친노 패권주의가 다 해먹으면서 친재벌이랑 어울리고 나중엔 노무현까지 노무현 말도 무시하고 재벌들이랑 말아먹느라고 그 삼성도 지네들끼리 내부에서 덮어버리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박원순이 제기한 공동정부론이 진보적인 세력하고 중도적인 세력까지를 모아낼 수 있는 중도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러면 더 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가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게 공동정부론이야. 박원순이 얘기했던 거 그거 다 오라. 내가 사실은 안희정 다음에 박원순을 불러서 박원순의 꿈과 이상을 얘기하고 싶었어. 들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뭐가 고급진 정치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박 시장이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박 시장이 주장한 공동정부론 그게 키워드야. 문재인 캠프에서 절대 안 받아들여. 그 공동정부가 뭐냐? 나눠 먹는다는 거야. 노동계에게 노동부를 노동자에게 노동부를 그러면은 진보 세력이 노동부를 맡는다는 얘기야. 환경부나 노동부를. 장관 자리하고 지네들 밥그릇인데 내놓겠어? 안 내놓지. 그래서 공동정부론 때문에 박원순을 더 밟은 거야. 절대 안 받아들이고 박원순이 공동정부론을 얘기하니까 룰미팅을 완결해버렸어. 시점을 알아봐. 박원순이 국민 경선하고 공동정부론을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공동정부론을 제기하니까 그 추미애가 그냥 룰미팅 끝내버렸어. 그래서 박 시장이 그냥 불출마해버린 거야. 그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 공동정부를 안 받아들이겠다. 왜? 지네들끼리 해먹으려고. 문재인 캠프에서 자기들 밥그릇으로 나눠 먹을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나눠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야. 안희정은 실제로 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희정한테는 뭘 받아내면 너가 공동정부를 받겠다 하면 도와주겠다. 이거를 따내고 그래서 안희정이 되면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유지한다면 지금의 문캠프하고는 달리 풀어갈 수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 되는 게 걱정이야. 문재인이 단독으로 돼버리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개떼같이 나눠먹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다시는 진보 세력에게 정권 주지 말자. 그 얘기가 나올 거야. 노무현 말기에 그랬어. 기억나요? 노무현 말기에 서민 경제가 다 망했다. 그래서 이명박한테 다 돌아섰던 거야. 문재인이 되면 결국 노무현 부관 참시가 그래서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노무현으로는 안 되나요? 문재인으로는 안 되나요? 문재인이 캠프를 다 버리면 가능해. 문재인이 캠프를 다 버리고 공동정부 구성하겠다. 그래서 심상정을 끌어안고 그래서 진보적인 정책들을 공약으로 만들어낸다면 가능해. 근데 문재인의 공약을 봐봐. 지난번에 문재인 공약에 진보 정책 있어? 하나도 없었어.
도리어 공약이 박근혜가 공약이 진보적이었어. 김종인 들어가서 경제민주화 얘기하면서. 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려면 캠프를 버려야 돼. 그리고 호롤단신이 돼서 야, 이 얘기 나오니까 또 폭동 얘기 나온다. 내가 지금 해법을 얘기하니까 또 폭동 얘기 나와. 그래서 나는 이게 폭동 쓰는 거 국정원이거든. 국정원에서 댓글부대 운영한 다음에 폭동 얘기가 나왔어.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고 움직이는 놈들이 얘네들이 내가 볼 때는 국정원 쪽이야.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을 얘기하니까 폭동 쓰잖아. 문재인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박원순을 끌어안고 문재인이 박원순을 끌어안고 박원순 총리시키겠다. 그리고 공동정부 가자. 그래서 박원순 심상정을 딱 끌어안으면서 문재인이 가면 가능한 싸움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은 못 가거든. 왜냐하면 만약에 이분 심각하대. 자, 쟤는 누굴까요? 초코송이? 예, 쟤는 누굴까요? 국정원일까요? 아니면 문빠인 척하는 애일까요? 그러면 실제로 그 문재인이 과거를 반성하고 과거 옛날에 삼성공화국 시절을 반성하고 그 삼성공화국을 비판했던 참여연대 수장 박원순을 끌어안고 같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의 방어막이 박 시장이 해줄 수 있는 거지. 응. 뭔 얘기인지 알겠어? 문재인이 박원순을 끌어안고 심상정을 딱 끌어안고 가면 진보 세력들이 붙고 진보 세력들이 붙으면서 공동정부론을 기치로 내세우잖아. 공동정부론을 기치로 내세워서 박원순 심상정을 끌어안고 가면 이 사람들이 문재인을 커버시켜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문캠프는 절대 문재인 못 지켜. 얘네들은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기 때문에 밥그릇 이상의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문재인이 까일 때 절대 안 도와주잖아. 지금 문캠프 애들이 문재인이 지난 총선이랑 까일 때 도와줬냐고. 안 도와줬잖아. 걔네 더민주 낙선운동 했잖아. 기억나요 안 나요?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큰소리 치는 애들이 문재인 지지자라고 큰소리 치는 애들이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 낙선운동 했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대세로는 지난 총선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가 이겨서 문재인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때 더민주 낙선운동 했던 것들이 지금 문재인 캠프에서 자기네들이 다음에 서울시장 나온다고 그러고 있어. 미친 것들이지. 그러니 얼마나 말이 안 돼. 그리고 지네들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지네들한테 오는 분노를 어딘가 다른 대상으로 삼아야 되니까 민평년을 파는 거야. 민평년 다수가 지금 문재인 지지하고 있어. 근데 왜 민평년이 문재인 지지 안 한다는 개소리를 하냐고. 그게 욕의 방향을 돌리는 거야. 망씨야. 문캠프가 누가 18아. 잠깐만요. TNRUD783 팬이네? 이 사람이 혹시 어디서 문재인 지지한다고 그러는지 잘 한번 봐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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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불러주는 이유는 걔가 진짜 문 지지자인지 확인하라는 거야. 네. 자, 지금 이제 핵심 얘기가 나오니까 반응이 거칠어지죠. 그죠? 아니, 내 펜딱지를 달았어.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 살 길을 알려줬어. 근데 왜 나한테 18아 그러면서 욕을 하지? 아니, 문캠프가 누구냐라고 욕하는 쟤. 아니, 그러면 지금 문재인 지지한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지금 문재인을 살려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욕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문재인 캠프라고 떠들고 문재인 지지한다고 떠든 애들이 진짜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문캠프 사람이겠지. 자기 밥그릇 챙기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소위 그 문캠프라는 게 누가 묻더라고. 캠프가 뭐냐?
지금 문 캠프가 뭐냐라는 게 공통된 너네들의 질문이야? 어? 문 캠프가 뭔지 공통되게 나를 공격하는 어떤 뭐 이슈야? 그 설명을 해줄게. 문 캠프란 보통 대통령 캠프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책팀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 집단이 정책을 이제 토론하는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대언론팀이 있고, 그 다음에 네티즌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지역 조직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지역 조직들이 소위 그 표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이제 전부 다 문 캠프야. 그러니까 지역 조직에서 나온 애들은 17년 뒤에 18년 봄에 지방선거가 있어. 지방선거에 한 자리 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설치고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지역 조직을 먹은 거고. 예. 그 다음에 네티즌 여론 조작하는 애들. 그 중에 내가 볼 때 그 막말조가 있어. 뭐라고? 자, 아니, 옹호하던 사람을 씹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일관성을 좀 가지세요. 아님 설명을 똑바로 하던가요. 여러분, 제가 문재인 지지한 적 있나요? 에? 내가 문재인을 지지한 적 있어요? 문재인이 대통령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내가 문재인이 대통령 돼야 된다라고 지지한 적 있냐고. 나는 일관되게 15년부터 문재인이 이러면 대통령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문재인을 옹호한 적은 있어요? 있어요. 내가 문재인이 대통령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문재인 쉴드는 쳐줬어. 그게 구분이 안 되나? 머리가 좀 나쁘구나. 미안해. 네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할게. 자, 니들이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네 수준에 맞춰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자, 무슨 얘기냐? 나는 문재인을 인간적으로 내가 좋아했어.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참 겸손한 사람이라서 내가 문재인을 높이 평가했고, 노무현 사람들 중에서 쓸만한 게 딱 둘이다. 문재인하고 안희정. 딱 둘이다.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난 총선에 더민주 낙선운동한 사람을 버렸어. 그 사람 버렸고, 그리고 나는 노무현 주변에 둘만 쓸만하다 그랬어. 그만큼 노무현 주변에 쓰레기들이 많았어. 그런데 그 쓰레기들이 지금 문재인 밑에 다 가 있네. 지금 문재인 밑에 다 가 있는 거야. 가서 또 한 자리 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노무현 시절에 그들이 폐악질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걔네들이 지금 뭐 정책 낸다고 가 있고 각 팀에 다 들어가 있어. 걔네들이. 자, 내가 그 문재인에 대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든지 생각 안 했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내가 15년부터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문재인 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아니야?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잘 생각해봐. 자, 그런데 내가 문재인을 옹호한 건 뭐냐? 문재인이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는 나는 약자 편이니까 문재인을 편들어준 거지. 정청래가 문재인 욕할 때 내가 정청래 비판하고 문재인 편들어준 거고. 총선 전에 문재인을 막 당을 갈라치기 할 때, 문재인을 비난하면서 당을 갈라치기 할 때 내가 비문들 비난하면서 총선 전에 비겁하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내가 문재인 편들어주고, 그렇다 해서 그게 내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지지한 건 아니지. 내 목표는 총선을 이기는 거였어.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문재인이 당대표였을 때 쉴드 쳐준 거지. 당대표 내보내지 말랬잖아. 당대표 내보내면 걸레가 될 거라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 안 되니까 당대표 내보내지 말라는데 니네가 기어이 내보내갖고 걸레를 만드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총선 이기려고 문 대표를 옹호해 준 거지. 그게 대통령으로서 지지했다고 누가 그래. 이 바보들아.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지금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애들이 있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놓고 내가 문재인을 씹어먹는다 그랬다. 그 얘기만 해.
내가 그때 문재인을 왜 씹어먹는다 그랬어? 어? 내가 그때 문재인 왜 씹어먹는다 그랬어? 왜 씹어먹는다는 얘기 기억 안 나지? 그래놓고 나더러 식인종이다 식인종이다 그 얘기만 했잖아. 너네. 내가 문재인을 씹어먹겠다는 얘기했던 건 뭐야? 너네가 이런 짓을 해서 문재인이 만약에 총선을 지면, 어? 문재인이 잘못해서 총선 지면 문재인 씹어먹겠다. 그 말이 틀린 거냐고. 어? 그게 틀린 말이야? 문재인이 당대표 되면 안 되는데 됐잖아. 그래서 당이 깨져서 국민의당과 더민주로 총선을 치르고 있었어. 문재인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총선 지면 내가 씹어먹겠다. 그건 당연한 말이야. 근데 너네 그 앞부분을 싹 빼고 지네가 그 공천 받으려고 문재인을 당대표 만들어 놓고 지네 공천 안 주니까 더민주 낙선운동한 것들이 내가 문재인을 씹어먹는다고 그랬다는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어. 말을 참 험하게도 한대. 그래 미안해. 초록애찬 말을 심하게 해서 험하게 해서 미안해. 들어오지 마. 이제 앞으로 블랙이야. 네. 도리어 지난 총선에도 문재인이 김종인을 2번 준 거는 내가 약속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문팬 사람들 어떻게 했어? 사실이 아니라 그랬지. 기억나요? 자, 이것도 막 저기 쓸데없는 짓 할까봐 내가 다시 얼리고 얘기할게. 지난 총선 때 김종인 무슨 노욕 사건이 터져. 김종인 비례대표 2번 사건 때 난리가 났어. 막 김종인한테 쌍욕을 하고. 근데 그 전에 원래 이제 정청래 컷오프가 되기 전엔 안 그랬어. 정청래 컷오프 되기 전에는 내가 김종인한테 거리를 좀 둬야 된다. 너무 김종인을 띄우지 마라. 그런데 뭐 김종인을 별알배 그러면서 띄웠어. 근데 김종인이 컷오프 아니 누구야 정청래가 컷오프가 됐네. 그러자 김종인을 죽일 놈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사실 정청래 컷오프는 문재인이 선택한 거야. 문재인이 뽑았던 그 저기 뭐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정청래를 컷오프 시킨 거야.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김종인한테 몰아가면서 김종인을 까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비례대표 2번 얘기를 가지고 완전히 김종인 노역이라고 지랄을 했어. 그런데 그때 문재인이 자기가 김종인한테 2번을 약속했다라고 막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다 씹었잖아. 다 씹었잖아. 그지? 그때 문재인이 그런 말 안 했다고 거짓말이라고 나더러 증거를 대라고. 와 진짜 개새끼들이라니까. 아, 욕한 것도 아니고 표현이 험하다는 건데 그게 듣기 싫어서 블랙을 시키니까 생각이 많아지는군요. 너도 블랙. 자, 망치 부인이 말을 험하게 해서 싫다 손들어 빨리. 그래. 망치 부인이 말을 저기 험하게 해서 그 사람을 블랙 시킨 게 마음에 안 들면 빨리 손들어. 얼른 손들어. 쓸데없이 컹스컹스 써서 너도 블랙이야. 자, 손들어. 빨랑 들어. 아니, 듣기 싫으면 듣지 마. 왜 와서 지랄이야. 빨리 손들어. 망치 부인이 문재인한테 험한 말 했다. 손들어. 다시 오지 마. 자, 그 다음에, 예, 하여간,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이 했던 말에 씹고 더민주 낙선운동 했던 애들이 지금 문캠프에서 큰 소리 치고 있잖아.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지난 총선 때 더민주 낙선운동 했던 애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문재인 지지자라고 막 나한테 쌍욕하고 그 뭐 저 민평년 싣고 다니고 그러고 있잖아. 그치? 아니 문재인이 얘기할 때마다 번번이 씹어놓고 그리고 문재인이 김종인 데려왔으니까 까지 마라. 얘네들 끝까지 김종인 안 데려왔대잖아. 그죠? 문재인이 김종인 안 데려왔다고 끝까지 우겨.
야, 진짜 보통 애들이 아니야. 어. 왜 모르겠어. 알면서 대책이 없는 거지. 수도권에서 문재인 욕먹는 이유가 그거야.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러고 다니는데 그걸 통제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문재인이 야권 후보가 되자마자 나오는 비판. 내가 이제 종편의 제목을 추측해 보건데 그렇게 나올 거야. 당 하나도 책임 못 졌던 문 전 대표 대선 후보 가능한가? 라고 얘기하겠지. 어? 당장 당운영도 못했던 문재인 전 대표 대한민국 코 맡길 적임자냐? 이렇게 나오겠지. 측근들이 그렇게 무능하고, 아니, 측근들이 그렇게 패악질을 부리고 패권을 추구할 때 침묵한 문재인, 과연 대통령 되면 그들을 통제할 수 있나? 두 번째 나오겠지. 당연히 나오겠지.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 그 재벌들하고 친했던 문제를 가지고 왜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자기네들이 그 재벌을 살리려면 재벌이 살아야 되면 재벌한테 오는 욕을 문재인한테 돌려야 되거든. 그래서 문재인과 참여정부 욕을 할 거라고. 그래서 노무현까지 부관 참시를 시킬 거라고. 패권에 침묵했다. 당을 분열시켰고 패권에 침묵했다. 그래서 무능한 지도자라는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갈 거야. 그 다음에 제일 막판에 종북 얘기를 붙일 거고, 종북 얘기를 붙일 거고, 그리고 재벌 개혁을 막 얘기할 때 참여정부도 재벌하고 친했다. 이걸로 쉴드 칠 거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야? 자,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 내가 문재인이 당대표 되기 전에는 이렇게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당이 분열될 거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안 될 만큼 걸레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당대표가 딱 되자마자 나는 문재인을 옹호했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14년 가을부터 15년 봄까지 문재인이 대표되면 안 된다. 대표되면 문재인 대통령 못 나간다. 막 맞고 반대했어. 그러나 문재인이 딱 대표가 되자마자 나는 문재인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정청래는 문재인을 깠어. 지금 정청래는 문재인 지가 선거운동 한다고 돌아다니고 있고 나는 안 해. 이 차이야. 나는 지금도 문재인이 만약에 후보가 되면 나타날 위험성을 다 얘기했어. 지금 얘기한 이유는 뭐야? 나중에 너희들 답변을 준비해 있으라는 거야. 너네 문재인 지지자들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응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 기억에요. 지난 2012년 때도 그때 기억나요? 문재인, 그러니까 그 뭐였어. 손학규 김두관이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난리가 났어. 잘 생각해봐. 이해찬이 당대표로서 문재인에게만 유리하게 경선룰을 정했다. 그래가지고 경선을 보이콧했어. 그 손학규하고 김두관이. 그때 문재인 편들어준 논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생각해봐. 그때 잘 생각해봐. 그때 문재인을 비호하고 문재인 편에서 손학규 김두관이 틀렸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때 없었다니까. 아무도 대꾸를 못했어. 그래서 선거 캠프 총사퇴하고 막 그렇게 됐더만 걔네 대응 논리가 없다니까. 아무도 문재인 쉴드 안 쳤어. 문재인 쉴드 쳐준 건 누구밖에 없었니 그때? 응? 응. 구운몽이 누구야? 구운몽이 어딨어? 구운몽 꺼져라라고 얘기한 거 구운몽이 누구야? 어? 노무현 부엉이 바위. 미친놈. 자, 그 다음에 지금 누구더러 구운몽이래? 어? 자, 그 구운몽 얘기한 사람도 같이 강퇴야? 구운몽 꺼져라 어디 갔지?
어. 누구 꺼져라라고 이름 부르면 블랙이야? 그때 나 혼자 쉴드 쳤어. 왜? 나는 솔직히 그 대선에 관심이 없었어. 대선, 국민 경선에. 왜냐? 그 국민 경선으로 문재인이 어차피 될 거고, 돼봤자 성공하지 못할 거고, 문재인이 이기지 못할 거기 때문에 내가 대선에 관심을 끊었다고. 그런데 이게 경선부터가 보이코트가 됐어. 경선부터가. 그러면 뭐 손학규나 김두관이 되면 이길 선거였냐? 택도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만약에 경선도 못한다면 이거는 해보나 마나 완전히 코미디 되고 끝나는 상황이었어. 그러면 나는 박근혜한테 공약도 못 따라는 거야. 내가 문재인 선거운동 했던 건 박근혜한테 경제민주화 공약 따내려는 거였어. 그래서 나중에 공약을 안 지킨 거라고 치려고. 그때 나 혼자서 문재인 편 들어줬잖아. 아닌가? 내가 하긴 뭐 문캠프에서 들으면 나한테 또 착각한다고 하겠지. 그지? 2012년 경선 때도 그랬어. 2012년 민주당 경선 때도 그랬다고. 예.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나중에 내가 문재인 선거운동에서 들어간 거 아니다. 그냥 선거 사범이다 그런 거 아니야. 문재인 캠프 공식 입장이. 참 대단한 애들이야. 정말 대단한 애들이야. 그 당시 문재인 캠프가요. 내가 왜 문재인 질 수밖에 없다 생각했냐면 누가 잘하는 꼴을 못 봐. 누가 잘하는 꼴을 못 보고 서로 막 누군가 이렇게 잘해갖고 문재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 하잖아. 걔를 치더라고. 걔를 쳐. 누구도 그러면 왜냐하면 문재인에게 도움이 되면 걔가 등용될까봐. 걔가 문재인 오른팔 될까봐 서로 내부에서 죽이고 앉아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던 거야. 음. 음. 예. 그 집 앞그릇만 관심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민평년을 밟는 게 뭐냐면 벌써 지금 지방선거 준비하는 거야. 벌써 지방선거에 지네들이 나가려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왜냐면 민평년 소속이라는 의원들이 그 제야운동권 출신이고 민주당에서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걔네들을 지금 짓밟는 거야. 자기네들이 대선을 먹었다고 치고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고 보고 문재인이 먹은 다음에 지방선거 지네가 나가겠다고. 지금 그래서 민평년을 찝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랑 다르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노무현 정부 말에 가장 유행어가 뭔지 알아요? 잘 생각해봐. 노무현 정부 말에 제일 유명했던 말이 뭔지 알아?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한나라당이랑 열린우리당이랑 다른 게 뭐냐야. 기억나지?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말이 새누리당이랑 열린우리당이랑 다른 게 뭐냐였어. 똑같다. 다 똑같다. 지금 내가 볼 때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문재인은 지금의 명예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게 짓밟힐 거야. 완전히 진짜 걸레가 될 거고요. 예, 걸레가 돼도 아무도 쉴드 못 칠 거야. 쟤네들은 쉴드 못 쳐. 왜냐면 오프라인상에서 지네 밥그릇 챙기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쌍욕 말고는 할 게 없을 거야. 쌍욕으로는 절대 민심을 얻을 수 없어. 나부터 못 도와줘. 나부터 못 도와줘. 솔직히 지난 2012년 대선 때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다만 나 말고 문재인을 위한 논리가 나왔었나? 그때 2012년 대선 때 내가 잡혀 들어가기 전까지 나 말고 문재인을 옹호해주는 논리가 나왔었냐고. 내 기억엔 없었어. 그래서 다 우리 방에 들어와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난 이번에 못한다고. 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어.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못 도와줘, 내가. 어. 도와줄 수가 없어. 그때가 되면. 그러면 지금 전략이나 전술이 있냐? 전술이나 전략이 있냐 하면 그것도 없어요. 어. 공약이 제대로 나왔냐? 공약도 없어. 이제까지 문재인이 공약 얘기했는데 뭐 안희정에게 무슨 내용이 부족하다고 막 그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재인의 입장이 뭐냐? 가장 웃기는 사건이 뭐냐면 사드 사건이야. 기억나지? 안희정이 사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안희정을 막 까댔던 거 기억나? 찾아봐 한번. 그래서 내가 너네 문재인 입장은 뭔지 아냐? 문재인은 분명히 제논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갖고 문재인이 나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안희정이랑 입장 똑같다라고 설명해줬잖아. 기억나?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는 애들의 수준이 그렇다니까. 지금 문재인이 무슨 말 했는지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웃기는 건 뭐냐? 문재인 말을 되게 무시해. 얘네들의 공통점이라니까? 왜? 얘네들은 문재인을 팔아서 지네 밥그릇을 챙기는 게 목적이라서 문재인 말에 신경을 안 써. 내가 볼 때 그거야. 왜 매번 얘네들은 문재인이 진짜 얘기하는 걸 모른 척 하는 걸까 모르는 걸까?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은 문재인 말에 관심이 없는 거야. 문재인이 정확히 뭘 얘기했는지 몰라. 그리고 오로지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문재인한테 누가 공격을 해보면 쉴드를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달래반 소리를 듣는 거야.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문재인 무능론이 나올 거야. 내가 볼 때 문재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문재인 무능론이야. 만약에 쟤네가 단독 후보가 나오고 문재인이 야당 후보다 무능론 이거 못 깨. 쟤네 단독 후보는 새누리당에서는 그냥 그 뭐라 그러나 서비스용으로 새누리당 안 낼 수 없으니까 하나 낸다고 치고 그리고 실제로는 제3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거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제3후보 띄우기 시작했어. 그건 뭐냐? 새누리당은 어차피 안 되래. 그리고 제3후보로 힘을 몰아서 새누리당이 아닌 야당이라는 명분을 주려는 거야. 그리고 문재인 무능론으로 도배하려는 거야.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가 다 돼 있나? 당대표로서 당을 깨먹었다. 뭐라고 대응할 거지? 측근들의 패권주의를 통제하지 못했다. 뭐라고 대응할 거지? 답을 갖고 있어야 돼, 너네. 답을 갖고 있어야 돼. 팩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 팩트가 있기 때문에, 팩트로 쟤네는 공격할 거야.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국민의당 쪽으로 그 논리팀이 붙었어. 국민의당 지지층으로 논리팀이 붙어. 내가 볼 때 국정원이 붙은 것 같아.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그쪽 논리팀으로 걔네들이 붙었어. 그 내가 볼 때는 쟤네는 그 약간 그 뉴라이트 쪽 운동했던 애들이 붙은 것 같은데 쟤네 논리 문재인 캠프 못 이겨. 걔네 논리팀 붙었어. 지금 트위터를 쫙 봐봐. 그러면 문재인을 쉴드 친 애들의 수준은 쌍욕 수준이야. 대부분 그렇지 않아? 지금 문재인을 지지한다라고 글 쓴 애들은 전부 다 쌍욕 수준이고 걔네들이 RT가 수백 개야. 근데 그 걔네들한테 욕먹는 애들은 굉장히 논리적이야. 그럼 이건 뭐냐? 내가 볼 때 그 문재인 쪽은 절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어. 한번 논리팀 구성해봐봐. 내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 무슨 논리팀을 구성하겠어. 너네가 나하고도 논리적으로 못 싸우면서 어떻게 새누리당하고 싸울 생각을 해. 너네들 나한테도 하는 얘기가 쌍욕밖에 더 있어? 말귀 못 알아듣고? 그러면서 문재인 지지한다고 해봐. 그 도움 되겠나? 자, 지금 여러분들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그 이번 친척들을 만났어. 친척들의 절반 이상이 문재인을 지지하던가요? 친척들의 절반 이상이 문재인 지지하던가요? 10명 중에 한 많아야 4명? 응. 10명 정도에게 물어보면 많아야 4명이 문재인이 되겠지야. 응. 어때? 내 말이 맞지? 만나보니까 문재인이 되겠지가 4명. 2명은 반드시 문재인이 돼야 된다. 2명은 뭐 문재인이 후보는 되지 않겠냐. 4명도 아님? 11명 중에 2명. 5대1. 13명 중에 2명.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10명 중에, 그러니까 문재인을 적극 지지하는 2명. 문재인을 적극 지지하는 2명이고, 나머지 2명 정도가 문재인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문재인이 야권 후보가 되지 않겠냐야. 다른 사람이 못 이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이 4명이야. 근데 나머지 6명은 어떠냐? 반문이야. 그지? 여러분 어때요? 야, 나머지 6명은 반문이지? 문재인 지지자가 적극 지지자가 2명이라면 예. 나머지는 반문이야. 한 6명 정도가. 5, 6명이. 내가 잘못 알았어?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반문이야. 문재인님은 안 찍겠다. 이게 반문인데 그 여러분들 보니까 숫자가 어때요? 문재인은 절대 안 찍겠다가 몇 명 정도였어. 반문이 절반 이상이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절반이 반문인데 이 사람 그러니까 6명 정도가 반문이야.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은 만약에 문재인이 될 것 같잖아. 그러면 끌어올 수 있는 표야. 예. 여러분 가족 중에서 문재인은 안 돼. 라고 얘기했던 6명 중에 그래도 가장 약했던 2명은 나중에 문재인이 될 것 같으면 끌어올 수 있는 표야. 그래서 문재인이 당선은 가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내가 오늘 얘기한 거 다 또 말게 못 알아듣고 시비건 애들 때문에 정리할게. 자, 내가 지금 보는 판은 예,